안녕하십니까. 영종도 공인중개사 이승환입니다. 벌써 2025년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는 원하시는 경매 물건으로 낙찰 받으셔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파주시의 근린주택과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중에 제일 괜찮은 녀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금손부동산은 의뢰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입찰 대행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업무까지도 원스톱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번 다가구 주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부터는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방식은요, 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카페로 들어가세요. 네이버 카페로 들어가신 후에 검색창에 금손 경매라고 조회를 합니다. 카페명으로 검색하면 이 메인 창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들어오셔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카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가입 인사가 있습니다. 가입 인사란에 들어오셔서 가입 인사와 댓글 1개를 남겨주시면 자동 등업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경매 물건은 많은데 모든 물건을 제가 촬영해서 업로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물건 확인하시고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다가구 원룸, 이번에는 수익표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죠. 임대 수익가 얼마 정도에 들어갈지, 그리고 임대는 얼마 정도에 세팅할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룸 4가구, 그리고 투룸 3가구, 3룸은 2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 되겠고요. 자, 총 9가구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48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그리고 3룸 같은 경우에는 95만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월 수익은 592만원이 나오는 주택이 되겠고요. 최저가로 계산을 해본다면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신탁대출을 이용하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신탁대출을 받아서 임대차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통 경락장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 또는 낙찰가 중에 낮은 금액으로, 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입찰하시기 전에 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대출 부분이 좀 알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금손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출 알선도 해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보증금은 7천만원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월 임대료는 592만원. 자, 연간 대출 이율을 5%로 가정해봤을 때 연간 이자가 2천만원 정도 나오고요. 자, 연간 임대 수익 임대료 마이너스 대출금을 빼게 되면 월 수익이 425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단순 예상 수익률은 7억 7천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10% 정도가 나옵니다. 실투자 금액은 보증금 제외한 3억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취등록세 제외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셔야 하고요. 매매 호가는 13억, 지금 네이버 매매 호가가 13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최근 실거래가를 봤더니 11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디스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거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축물은 여기 코너 부분에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11억 5천만원, 저희 주택 컨디션과 굉장히 비슷한 물건이 11억 5천만원에 2022년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번 내역을 보자면 대지면적 89평이고요. 연면적은 104평, 2017년식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11억 5천만 원의 중개 매물로 거래가 됐었던 거고요. 우리 컨디션을 보면은 우리 컨디션도 대지면적 88평에 연면적 110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연도는 2018년도식, 그리고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이 정도 가격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실거래된 다가구 주택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9억 5천짜리인데요. 2024년 2월달, 자, 1년 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자면, 자, 대지면적 88평, 연면적 72평, 가구수를 굉장히 좁게 뺐네요. 그 대신에 신축입니다. 19년식이고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1억에 거래된 건축물을 보자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건축물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거의 빈 부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임대 수요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뿐만 아니고 매매 거래도 꽤 되는 지역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물도 로드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의 건물의 로드뷰입니다. 11억 5천만 원짜리하고 흡사하지 않나요? 자, 이 정도 건물을 지금 현재 최저가 7억 7천만 원에 진행 중이에요. 실거래가가 11억 5천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매입을 해야 할지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수익표 말씀드렸고요. 자, 물건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3타경 5836번이 되겠고요. 고양 지원에서 진행하고요. 매각기일은 2월 19일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735-5번지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현재 총 9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88평, 건물 면적은 110평 정도가 되고요. 자, 이미 경매로 진행하는 사건이고 감정가가 무려 15억 7,700만 원 정도 평가가 되었습니다. 2회 유찰됐기 때문에 반값 가격인 7억 7천만 원대로 떨어진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주의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보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 꼭 확인해야 되고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감정평가서에 들어가면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대부분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구수를 확인할 때 이 감정평가서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가구나 이제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반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필수로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역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지자체에 확인하셔가지고 이행 강제금이 얼마 정도 부과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층 한 가구, 2층 두 가구, 3층 두 가구로 되어 있는데 위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8년 10월 15일 날 적발이 됐어요. 자, 사용 승인일이 2018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임대차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자면 무단 대수선 지상 1층이 원래는 한 가구인데 세 가구, 두 가구를 더 쪼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에서 네 가구로 쪼개기를 한 겁니다. 자,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렇게 적발된 사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임차인 현황 당연히 봐야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다가구는 말소기준 권리가 2018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들이어서 대항력은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문제될 게 없고요. 제가 다가구 근린주택을 촬영하면서 항상 이야기해드리지만 전체 올 전세 세팅을 하게 되면 추후에 무조건 탈이 납니다. 자금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전세와 월세를 좀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세요. 대부분 다 전세예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무조건 탈이 납니다. 전세는 시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내려간 순간 돈이 없으면은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에 보면 압류 2건과 임차권 밖에 없네요. 이 등기부의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등기, 가처분에 대한 내용만 없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등 그런 위험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와 함께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찰을 안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위험한 권리가 있는 물건보다는 대부분 다 이렇게 말소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시되 그래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물건도 권리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전세 세팅을 한 임차인들이고 대부분 배당을 뭐 얼마나 받아갈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대부분 못 받아가는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명도할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지 한번 볼까요? 우리 위치가 여기거든요.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변을 보게 되면 아파트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죄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리고 중학교, 학교도 굉장히 많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 놀이구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운정 호수공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해당 물건지에서 자, 여기 운정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GTX A 노선 운정 중앙역이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홈플러스 그리고 밑에 이마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보게 되면 이 스타필드 빌리지가 2025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보시면 자, 여기에 파주 신촌 일반 산업단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이 보이고 여기는 제일 유명한 파주 출판 단지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봤을 때에는 임대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매매 호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 호가가 대부분 13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자, 우리 건물은 이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자, 바로 위쪽에 있는 건물이 지금 현재 1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지 면적 88.6평, 우리 면적과 비슷하고요. 매매가가 13억에 지금 현재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에 거래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듯이 한 11억에서 12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건축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3억에 여기도 올라와 있고요. 대지면적 89.54평이고 연면적이 111평이네요. 이 건물도 13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매매 호가가 한 13억 정도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고 최근 실거래가를 보더라도 11억 원대 거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물론이고 매매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최저가가 7억 7천만 원의 입찰이 시작이에요. 자, 이 정도 떨어졌는데 이번 물건의 관건은 이행 강제금일 것 같습니다. 이행 강제금까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이행 강제금이 뭐 많이 나와봤자 1000만원 미만일 것 같긴 해요. 자, 어쨌거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행 강제금 부과 금액에 따라서 약간 경쟁이 약간 달라지겠지만 입지나 건물 컨디션을 봤을 때에는 좀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 물건 얼마의 입찰을 들어가야 되나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저희 금손부동산과 함께 하시면 이런 물건 분석 뿐만 아니고 입찰 대행,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매는 제일 마지막 관문이 명도가 가장 힘든 부분이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손부동산이 해결을 해드릴 테니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